진태는 위나라 명신인 진군과 순욱의 딸 사이에서 난 아들로 순욱의 외손자인데다 진태의 가문 자체도 엘리트 가문이었기에 정시 연간에 출세가도를 달리며 진위 장군 겸 병조자사가 되었으며 지절 후 흉노 중랑장이 되어 흉노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진태는 흉노족을 다스림에 있어 그들이 함부로 얕볼 수 없도록 위엄을 갖추어 행동하였고 은혜 또한 베풀었기에 큰 문제 없이 흉노족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의 귀족들 대부분이 진태에게 수많은 보물과 재화를 보내어 노비를 사려고 했는데 그는 그것들을 모두 벽에 걸어놓은 뒤 봉인조차 뜯어보지 않았고 나중에 중앙으로 불려가 상서가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보물과 재화들을 보내온 사람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청렴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조상과 그 일파가 사마이를 실각시키고 위나라에서 득세한 뒤 점차 전횡을 일삼았는데 정시 10년 황제가 고평릉을 참배하게 되어 조상 일파가 모두 수행하러 나간 사이 사마이가 병사들을 이끌고 무기고를 점거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조상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 대다가 당시 상서였던 진태 등을 사마이에게 보내 그의 의중을 살피려 합니다. 사마이는 자신을 찾아온 진태에게 조상이 저지른 죄를 언급한 뒤 그에 대한 처벌은 관직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그칠 것이라 말했고 이에 진태는 조상에게 돌아와 한시라도 바삐 스스로 가서 죄를 받으라고 설득했기에 조상은 그대로 항복했다고 합니다. 가평 초년에 옹주자사 곽해가 정서장군 도독 옹양 제군사로 승진하자 진태는 곽해의 후임으로 옹주자사 겸 분의장군에 임명되며 대촉 전선으로 파견됩니다. 그런데 마침 강유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와 국산에 의지하여 2개의 성을 쌓고 장수 구왕과 이음 등을 보내 그 성을 지키도록 한 뒤 위나라의 여러 군들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이에 곽해와 진태는 강유를 막을 방법에 대한 의논을 했는데 진태가 국성은 비록 견고하지만 총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길이 험난하므로 반드시 군량미 수송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유가 강족들의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그들은 강유를 두려워하여 강제로 부역을 징발당한 상태이니 강유도 오로지 감족들에게 의지만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들을 포위한다면 피를 보지 않고도 그들의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병이 오더라도 상길이 험준하여 쉽게 진격해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곽해는 진태의 계책을 채택합니다. 진태는 토촉호군 서질과 남한태수 등의 등을 인솔해 병사를 진격시켜 국성을 포위하여 군량 운송로와 성 밖의 물의 흐름을 끊도록 하였고 이에 구안 등이 포위를 뚫으려 했으나 위나라의 수비를 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보급이 끊긴 총나라 장수와 병사들은 식량을 나누어 배급하고 눈을 녹여 마시며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태의 예상대로 강유가 지원군을 이끌고 왔으나 진태는 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을 중하게 여깁니다. 지금 우두산을 끊으면 강유는 퇴로가 사라지므로 우리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각자 보루를 견고하게 하여 적과 싸우지 말라고 하였고 곽해에게 서신을 보내 우두산으로 진격해 적의 퇴로를 끊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진태의 서신을 받은 곽해는 진태를 칭찬한 뒤 군대를 이끌고 강유의 퇴강로를 끊기 위해 진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유는 두려워하며 군사들을 이끌고 퇴각해 버렸기에 고립된 구안 등은 결국 항복했다고 합니다. 정원 2년 곽해가 죽자 진태가 그의 뒤를 이었고 왕경이라는 인물이 옹주자사로 임명됩니다. 이후 옹주자사 왕경이 진태에게 강유와 하우패가 세 갈래 길로 나누어 진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서신을 보내자 진태는 왕경에게 명령하여 그를 적도에 주둔케 했고
자신이 이끄는 봉군과 함께 움직이자고 한 뒤 진창으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왕경의 군대는 진태의 봉군이 오기 전에 강유의 군대에게 참패를 당해 오직 만여 명만이 적도성으로 돌아왔고, 강유는 그 기세를 이어 적도성을 포위합니다. 진태는 왕경이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표를 올려 병사들을 밤낮으로 급히 진격시켜 적도로 달려갔는데, 조정에 있던 여러 신하들은 대군이 사방에서 모이는 것을 기다린 후에 강유를 공격하는 게 더 낫다고 지적했으나, 사마소는 옛날의 제갈량이 항상 이러한 뜻을 품고 있었지만 끝내 실현할 수 없었소. 이처럼 큰 사업가 계책은 강유에게 맡길 만한 일이 아닌 것이오. 그리고 적도성은 창졸지간에 공격해서 점령할 수 없는 곳이나 식량이 적은 것은 긴급한 일이니 정서장군이 신속히 구원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의 대다수 의견처럼 진태 휘하에 있던 장수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등에는 진태에게 왕경의 정예병은 참사를 당했고 적들의 사기는 더욱 왕성합니다. 승기를 탄 병사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옛사람은 독사가 손을 물면 장사는 손을 자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유충지를 차지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적의 예봉이 꺾인 이후에 진군하여 구원하는 것이 승리를 얻는 방법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진태는 만일 강유를 내버려 두어 그가 승기를 타고 동쪽으로 진군한다면 많은 식량이 쌓여있는 역양을 점거하고 병사들을 풀어 항복한 자를 거두고 북쪽 오랑캐와 남쪽 오랑캐를 불러 맞아들일 터이니 이것이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라고 반박한 뒤 신속하게 구원하는 것에 대한 이득에 대해 설명하고는 그대로 군대를 진격시킵니다. 이리하여 진태의 군사들이 몰래 행군하여 적도 남쪽에서 나타나자 적도성에 있는 위나라 장수와 병사들의 사기는 올라갔고, 강유는 위나라의 군대가 사방의 병사들을 모아서 오느라 늦게 출발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벌써 도착하자 이전부터 미리 준비된 계책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였고, 이에 총나라 장수와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후 산을 따라 습격해온 강유의 군대를 한 차례 물리친 진태는 왕경과 비밀리에 날짜를 정해 강유의 퇴각로를 끊으려 했는데, 강유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퇴각해버립니다. 이렇게 적도성의 포위는 풀리게 되었고, 왕경은 진태에게 감탄하며 식량은 열흘분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만일 때에 이르러 구원병이 오지 않았더라면 성이 괴멸되어 옹주 전체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진태는 전투가 끝난 뒤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하였고, 그들을 앞뒤로 나누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성과 보루를 수리하며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진태는 강유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은 뒤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관리 선발을 관장하며 시중 관록 대부의 관직을 얻으며 승승장구했고, 이후에는 주로 양주 전역에서 일어난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경원 원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정사에서는 단순히 260년에 죽었다는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노안으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기록에선 조모시의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간보의 징기에 따르면 당시 위나라의 황제인 조모가 사마소를 토벌하기 위해 군을 일으켰다가 사마소의 측근인 가충의 지시로 인해 대낮에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사마소는 조정의 신하들을 불러 그 대책을 논의했는데 진태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사마소는 진태의 외삼촌이자 순옥의 6째 아들인 순을을 불러 진태에게 보내니, 진태는 세상의 논자들은 저를 외숙게 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외숙께서 저만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조정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으나 자제와 친족 내외가 참석하라고 강요하자 눈물을 흘리며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사마소는 기다렸던 진태가 오자 그대는 내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했으면 하오? 라고 물었고,
이에 진태는 가충을 죽여 천하에 사죄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사마소가 나를 위하여 다른 방법을 생각해주면 안 되겠소. 라고 하니 진태가 오직 그 이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사마소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는 가충을 죽이기 싫으면 내 목을 내놔야 한다는 것을 돌려서 말한 것으로 진태를 자신의 편으로 생각한 사마소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시 춘추에 따르면 진태가 황제인 조모의 시신 앞에 드러누워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온 사마소가 이를 본 뒤 같이 곡을 하고는 진태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라고 넌지시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진태가 가충을 죽이면 오히려 자신의 떳떳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나 사마소가 그대가 다른 방법을 다시 생각해주면 좋겠소 라고 대답하니 진태는 저에게 그 다음 말을 하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고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 합니다. 또한 한진춘추의 내용도 앞서 내용들과 대동소이하나 여기선 진태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진태는 언제나 전쟁에 관한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략하게 하여 표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는 허황된 소리가 들어가면 조정에 혼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태는 사마소 형제와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사마소는 적도성이 강유에게 포위되어 위험에 처했을 당시 순기라는 인물에게 진태는 침착하고 용감하며 판단력이 뛰어나므로 군의 지휘관으로서 공략당한 성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진태를 칭찬하고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마소가 무해라는 인물에게 진태와 그의 아버지인 진군을 비교하며 물으니 무해는 넓은 지식으로 국가의 위엄과 교화를 행하는 점에서는 진태가 진군보다 못하나 통솔력을 갖추고 간략하게 행동하며 공을 세워 일을 완성하는 면에 있어서는 진태가 진군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진태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